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가 세상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거센 눈보라와 지진 위험, 끝없는 암벽 속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한마디는 전 세계 뉴스에 실릴 만큼 큰 울림을 만들어냈죠. 누가, 왜, 무엇을 위해 그곳까지 간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국적은 어디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당신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이름은 마틴 그레이엄이고 영국 런던에 살아요. 저는 터널 엔지니어예요. 산을 뚫거나 지하에 터널을 만드는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머리도 써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고 용기도 많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정말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저는 알프스에서 터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눈 덮인 깊은 산속이었죠. 어느 추운 아침, 터널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땅이 무너져 내렸어요. 터널 일부가 무너졌어요.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날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 3명을 잃었어요. 이름은 제임스, 리, 그리고 아흐메드였어요. 저희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었어요. 그들은 제 형제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큰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런던에 머물면서 작은 일들만 했어요. 안전한 일들만요. 하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메일 하나가 화면에 떴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요. 한빛건설이라는 회사가 히말라야에서 터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히말라야를 뚫는 터널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혼자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요. 그들은 휴대폰이랑 케이팝만 만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계속 읽어봤어요. 이메일에 설계도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설계도였어요. 계획이 너무 자세했어요. 모든 것을 생각해 놓았더라고요. 부드러운 바위, 얼어붙는 날씨, 무거운 눈, 심지어 지역 관습과 종교적 장소들까지요. 놀랐어요. 저는 전 세계 회사들과 일해봤지만 이렇게 세심한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가 변했어요. 정말 어쩌면 다시 시도해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관심 있어요. 언제 시작하나요? 일주일 후, 저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을 봤어요. 거대한 하얀 산들이 멀리서 당당하게 서 있었고 구름에 닿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신선한 냄새가 났어요. 산들이 수호자처럼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때문이었어요. 설렘이었어요. 두꺼운 재킷을 입은 작은 키의 남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친절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틴 씨. 그가 불렀어요. 네. 그게 저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 이름은 박 부장이에요. 한국에서 온 팀 리더예요. 저희는 작은 지프에 타고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높이 올라갈 때 멀리서 작업자들과 기계들이 보였어요. 거대한 케이크 위에 작은 개미들 같아 보였어요. 박 부장님이 저를 돌아보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의심을 가지고 여기 왔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이제 눈 덮인 봉우리들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을 때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건설 현장으로 가는 길은 뱀 같았어요. 길고 좁고 급한 커브가 많았죠. 저희 차는 산 위로 올라갈수록 덜컹거렸어요.
한쪽으로는 바위들이 하늘까지 솟아 있었고, 다른 쪽으로는 절벽이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몇 분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박 씨는 전혀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마틴 씨, 한국 땅의 70%가 산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터널 파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저희 정체성의 일부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한국 전쟁 후에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사람들이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한국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공부하고, 발명하고, 건설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기술과 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가 되었어요. 저희는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말이 메아리처럼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 문을 열었는데 입이 벌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밝은 노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파이프를 나르고, 기계를 확인하고, 돌을 들어 올리고, 빨간 깃발로 땅에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만들어진 크고 움직이는 기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웃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정말로 미소 짓고 웃고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가 네팔 작업자가 무거운 들보를 들어 올리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후에 주먹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어요. 다른 그룹은 땅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땅이 차갑고 딱딱한데도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런 일은 런던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하고 떠나요. 많이 대화하지도 않아요. 음식을 나누거나 농담을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이 추운 산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김유나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어, 영어, 네팔어로 이름이 쓰인 흰색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눈이 친절했고 목소리가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엄 씨. 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놀랐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네요. 그녀가 웃었어요. 한국어와 네팔어도 해요. 제 일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일이겠네요. 맞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터널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신뢰를 쌓는다. 나중에 저는 그녀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네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통역하는 걸 봤어요. 그녀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주고, 미소 짓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녀를 보는 건 누군가가 다리를 건설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말로 만든 다리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밤에 텐트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알프스에서 일어났던 그 오래된 터널 붕괴 사고가 계속 떠올랐어요.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침묵. 만약 또 일어난다면? 만약 제가 막을 수 없다면? 만약 제가 또 실패한다면? 담요를 모두 덮고 있었는데도 속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모닥불 근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박 씨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컵에 든 뜨거운 차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생강과 꿀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저희는 잠시 조용히 앉아서 불꽃이 춤추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마틴 씨, 뭔가 무거운 걸 지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말했어요. 눈에서 느껴져요. 저는 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강했어요.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전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희도 프로젝트가 잘못된 적이 있어요.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배워요. 성장해요. 그렇게 더 나아지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많이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나 씨의 미소, 박 씨의 차, 그리고 작업자들의 웃음소리를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프로젝트는 터널만 건설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저도 다시 세워줄지도 모르겠어요.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2주가 지났었어요. 매일매일이 길게 느껴졌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추운 아침이었고 하늘은 흐렸어요. 저희는 3구간 터널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곳의 땅은 부드럽고 까다로웠죠. 2명의 젊은 한국 엔지니어, 준이와 태연이가 터널 안에서 지지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나와 함께 밖에서 도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르르 땅이 저희 발 아래에서 흔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킁쾅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지하에서 천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터널이야. 무너졌어. 저희는 모두 입구 쪽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터널이 완전히 막혔었어요. 큰 바위들, 무거운 흙, 그리고 부러진 나무 기둥들이 입구를 덮고 있었어요. 먼지 구름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누가 안에 있었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준이와 태연이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2명의 젊은 남자가 안에 갇혔어요. 그 모든 바위 아래에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빨라졌어요. 또 다시는 안 돼. 저는 생각했어요. 또 다른 터널 붕괴는 안 돼. 또 다른 재앙은 안 돼. 제 마음은 알프스로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옛날 팀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고통을 다시 느꼈어요. 그 상실감을요. 그 죄책감을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석상처럼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검은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남자가 내렸어요. 데이비드 스미스였어요. 그는 큰 유럽 건설 회사의 상사였어요. 몇 달 동안 터널 계약을 따내려고 했었고 한국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을 싫어했었어요. 그는 네팔 관계자들에게 바로 걸어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어요.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 기술은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작업은 그들에게 너무 위험해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아야 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는 준이와 태연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있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가 본 건 기회뿐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였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죠? 만약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요? 만약 한국이 실패한다면, 그리고 제가 또 실패한다면요? 그날 밤, 캠프는 조용했어요. 음악도 없었고,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와 두려움만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 박 부장님이 일어나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어요. 재킷이 하루 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힘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준이와 태연이는 우리 팀원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새로운 터널을 파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도 갈게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전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터널 전문가예요.
여기 서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박 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들을 집으로 데려옵시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기 시작했어요. 다시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어려웠어요. 저희는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옆으로 파고 있었어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준이와 태연이에게 도달하려고 했어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지늘기 끈적했어요. 바위들이 미끄러웠어요. 공기는 희박하고 추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는 팀을 이뤄서 일했어요. 몇 분씩만 쉬었어요. 유나가 저희에게 물과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네팔 작업자들,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합류했어요. 저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하나의 팀이었어요.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36시간 후에 뭔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도구를 바꾸려고 잠시 멈췄어요. 그때 바위 깊은 곳에서 두드리는 소리, 천천히 3번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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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제 무릎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헬멧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있어요. 저희가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몇 시간이 더 걸렸지만 마침내 저희는 뚫고 들어갔어요. 준이와 태연이가 땅에 앉아 있었어요. 먼지로 덮여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캠프 전체가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저희는 두 젊은 남자를 하나씩 도와서 밖으로 나왔어요.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준이를 안았을 때 속삭였어요. 이제 안전해요. 저희가 지켜줄게요.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단지 그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팀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히말라야 산맥 위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박 부장님, 유나와 함께 작업자 텐트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부 관계자 한 분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갰고 보고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보셔야 해요. 그가 박 부장님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박 부장님이 조용히 읽으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마틴, 그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맞았어요. 산사태는 자연적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박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목격자들이 붕괴되기 며칠 전에 터널 위에서 파고 있는 남자들을 봤었대요. 저희 팀원들이 아니었어요. 데이비드 스미스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일부러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약해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저희 터널이 실패하면 자기 회사가 전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잠깐 동안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누군가 그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생명을, 준이와 태연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었어요. 그냥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요. 네팔 정부는 빠르게 행동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데이비드 스미스는 체포되었어요.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세상은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뀐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구조 작업 소식이 어디든지 퍼졌어요. 아시아 전체의 신문과 TV 방송국에서 전체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한국 팀이 자신들의 팀원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파고 있는 모습,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안아주는 모습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네팔 사람들은 한국을 단순히 하이테크 국가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큰 날이 왔어요. 터널 개통식. 밝고 화창했어요. 하늘은 파랗고 맑았어요. 마치 산들 자체가 저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 작업자들, 학생들, 심지어 주황색 옷을 입은 스님들까지요. 터널 입구는 한국과 네팔의 깃발, 꽃들, 그리고 조명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박 부장님은 깨끗한 흰 셔츠와 네이비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긴장해 보이지만 자랑스러워 보이셨어요. 유나는 그 옆에 서 있었는데 연분홍색과 하늘색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꿈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 뒤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네팔 총리가 먼저 마이크 앞으로 나서셨어요. 그는 군중을 바라보며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터널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네팔과 한국 사이의 우정의 길을 엽니다. 한국은 기계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친절함, 용기, 그리고 단결을 가져왔어요. 모든 사람이 크게 박수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 부장님이 나서셨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가 시작하셨어요. 히말라야를 관통하는 터널이요.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믿어요. 가족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터널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마이크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한국인들, 네팔인들, 그리고 국제 손님들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군중에서 놀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영어로 계속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했어요. 제 이름은 마틴 그레이엄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마틴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오늘 저를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름은 한국팀이 저에게 준 이름이거든요. 그들이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가르쳐줬어요.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요. 화내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방법을요. 박수가 길고 크게 터졌어요. 저는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구조 작업 이후로 꿈꿔왔던 일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서 열었어요. 유나,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친절을 보여줬어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줬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놀란 소리들이 났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유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네.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네. 군중이 환호성으로 폭발했어요. 유나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네팔 아이들까지도 함께 소리쳤어요. 축하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나와 저는 완성된 터널을 걸어갔어요. 손을 잡고요. 조명이 저희 위에서 부드럽게 깜빡거렸어요. 시원한 공기가 저희 얼굴을 스쳤어요. 한때 도로로 8시간이 걸렸던 길이 이제는 단 1시간이면 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이건 꿈으로 가득한 터널이었어요. 우정의 길이었어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히말라야에 왔을 때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전화기와 음악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한국은 강해요. 한국은 지혜로워요. 한국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요. 제 이름은 민수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정신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